이 프로그램은 방송법제 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구 MBC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가 만드는 방송 열린TV 희망세상입니다. 대구 MBC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미디어 환경에 소외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대구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뉴스 제작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청각 장애인 스스로 누구보다 열심히 만든 손으로 전하는 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만들어낸 미소로 6시가 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한 복지관 강의실. 4월부터 시작하는 이 활동은 두 달 동안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농기자단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편 정도 만들 계획이고요. 저는 대구 MBC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나왔고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들리지 않지만 손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구 청각 언어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조리개가 많이 이곳에선 지난해부터 청각 장애인 뉴스 제작단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기 선배들의 뒤를 따라 활동할 2기 제작단이 카메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숲속도 괜찮고 마음대로 네 사람이 의논해서 먼저 영상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이론 수업이 이루어지고 흥미로운 실습 시간도 가졌습니다. 위에 여기 별 그린 사람도 좀 이렇게 별도 좀 그려주시고요. 여기 별 좀 그려주세요.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라이트 페인팅 활동.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실습하는 시간은 제작단이 가장 집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됐어요? 거기가 져가지고 안 겹쳤어. 보자. 문어와 이빨까지 뭐. 오. 와, 저기요. 조개. 서로의 목소리로는 소통이 되지 않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통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이론을 배워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제작을 진행할 때입니다. 캠코더 사용법을 익힌 후 장면을 구상하는 다양한 영상 화법을 실습으로 체험합니다.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영상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오늘도 실습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이제 취직해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스를 만들기 위해 각자가 고민하고 관심 있는 다양한 뉴스 소재들을 찾아봤습니다. 또한 인터뷰 실습을 통해 뉴스 제작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칩니다. 청각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세상은 아직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찾아 청각 장애인이 직접 뉴스로 전달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장애인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뉴스가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씩 만들어져 갔습니다. 편집할 때 사진을 영상을 배열하는 직접 촬영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카메라가 막 카메라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3시간 동안 직접 촬영해보니까 많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촬영과 뉴스 기사를 쓰고 편집까지 마친 마지막 수업은 자신들의 뉴스를 직접 수화로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뉴스 앵커처럼 카메라와 프롬프트 앞에 서려니 어색하고 긴장이 되어 수화 연습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해보니까 연습할 때는 잘 모르겠던데 막상 촬영하려고 지금 서보니까 좀 어색한 느낌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구화와 다른 수화는 말하는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놓은 기사를 수화로 잘 전달하기 위해 다시 교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쓰는 수화는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수화를 쓰는데 뉴스를 위해서 통역을 해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촬영을 한다면 스스로 수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오래 걸렸지만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뿐인 이들의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뉴스가 청각 장애인 뉴스 제작단을 통해 계속해서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으로 전하는 뉴스 최지혜입니다. 여러분은 농아인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농아인의 날은
조선농아협회가 설립된 1946년 6월의 6과 귀의 모양과 비슷한 3을 합쳐 6월 3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여 각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대구 동성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어를 홍보하고 청각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캠페인 현장을 소개합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6월 3일은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농아인의 날입니다. 농아인의 날을 맞아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는 청각 장애인, 자원봉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저희 매년 6월 3일마다 대구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알리고 그다음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농아인의 언어인 한국 수어가 음성 언어인 한국어와 동일한 언어로 인정된 후 이뤄진 행사라 더욱 뜻깊었는데요. 저희가 방금 영화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청각 장애인이 이제 수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여기서 체험하는 걸 보고 좀 재미있는 걸 느꼈어요. 혹시나 또 청각 장애인분들 만나면 쓰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농아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법의 취지를 살려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아인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손으로 전하는 뉴스 김장현이었습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올해는 터키의 삼순에서 청력 손실이 각각 55데시벨 이상인 청각 장애인만 참가 가능한 데플림픽이 열리는 해인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단 하나의 메달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장애인인 선수들과 함께 전북 유일의 실업 축구팀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김종훈 선수를 성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농아인 축구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있는 창원 축구센터 제3보조 경기장입니다. 오는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17 농아인 올림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전북 유일의 실업축구팀인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한 김종훈 선수는 비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손짓과 몸짓에 의존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크게 고함치고 더 많이 뛰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K리그에서
비장애인 선수들과 당당히 경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김종훈 선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손으로 전하는 뉴스 성인선이었습니다. 20살이 되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꼽자면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 쉽게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조차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식을 최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대구 칠곡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등록 장애인 1급에서 3급과 국가 유공 상의자 1급에서 3급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응시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구 장애인 운전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남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개소한 후 6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화로 필기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시행 중에 있고요. 영상 전화기가 있어서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소통에 좀 많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수화를 좀 배워서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전하는 뉴스 최윤석이었습니다. 실과 바늘을 사용하는 수공예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옷부터 성인 의료뿐 아니라 목도리, 장갑과 같은 소품과 인테리어 용품까지 뜨개질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무궁무진한데요. 사서 입는 옷과는 다른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강좌가 열렸습니다. 홍영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청각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제가 하면 바로 못 듣고 통역사님을 통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속도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래도 스스로가 연습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속도 차이는 일반인들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지난 5월부터 신설된 손뜨개 전문가 과정은 매주 금요일 총 24회차 교육으로 섬유 2급 자격증 발급을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갖다 대서 그 지난번에 선생님 그거 설명하셨는데 그 안에 지우고 앞에 갖고 3번을 해야지만 공복부가 시작인 거예요. 있어요. 내 앞에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이 과정을 수료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손으로 전하는 뉴스 홍영숙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다른 언어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인권 문제를 영상에 담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창을 넓혀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손으로 전하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번 주 열린TV 희망세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만드는 우리 이웃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방송되기에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우리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열린TV 희망세상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